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의 공정 파괴 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노 갈등까지 벌어지고요. 이대로 가면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라고 하죠. 인국공 사태까지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안 외주업체가 정규직이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이들을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짓물러도 거기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신의 직장. 그만큼 들어가기가 장난이 아닌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안업체에 알바생으로 들어갔다가 인국공의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인국공이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연봉도 장난 아닐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롤스로이스를 탄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그래서 젊은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기회는 평등하자 그랬지 않느냐? 과정은 공정하자 그랬지 않느냐? 결과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인국공 사태가 이 말에 맞느냐?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은 더더욱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개판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공단 여기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고객센터 직원 1633명에 대한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보공단의 직원들 여기에 노조는요. 똑같은 민주노총입니다. 똑같은 민주노총이지만 안 돼. 왜 경쟁 없이 들어와 여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고객센터 직원들 1633명은 무슨 소리냐. 지금 다른 데는 다 콜센터가 정규직으로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지금 이 고객센터는요. 효성 ITX나 제니엘이라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달라 이거야. 지금 건보공단이 청소나 시설관리, 경비, 용역노동자들 700명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해줬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을 그야말로 황금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미치겠다 그죠.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진짜 힘들어요. 지금 15,892명이잖아요. 이것도요 청소하는 분들 시설 경비 다 그냥 정규직으로 해줘서 늘어났는데 이제는 고객센터 콜센터 직원들까지 해달라고 하니 이게 20대들이 30대들이 뿔나게 안 생겼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여러분 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건보재정 7,077억 원의 흑자가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쉽게 말하면 개판 만들어 놨습니다. 2018년에 1,778억 원의 적자, 2019년에는요 2조 8,243억 원 적자, 2020년에는 3,531억 원 적자.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도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망정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노노 갈등도 발생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20대 30대에게 절망감까지 지금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적자가 나면서 사람을 뽑는다는 게 민간기업이라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웃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직영화 직고용 반대합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게. 예.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진짜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으니 20대, 30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의 반란도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공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공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판이 뒤집히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은 그들만의 공정이었어요. 그들만의 공정.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념에 치우쳐서 자기 고집만 부리다 보니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모든 게 무너지니 여기서 오는 그 패배감은요. 2030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자 했던 거죠. 여러분, 적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적폐를 잘 들여다봤더니 그 적폐가 아니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한 사람들이 뜯어보니까 반대로 586 운동권들이 적폐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됐고요. 이제 변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주역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 촌놈으로 태어나서요. 시험과 시험을 거쳐서 매일경제에 입사를 했고 MBN에 입사했죠. MBN에 입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매일경제TV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요. 불공정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입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기댈 줄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내가 소속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죠.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를 거둬야 되고요. 그 열매를 거둬서 내가 조금 나눠 먹는다는 것은 베풀어 주겠죠. 누군가가. 이게 회사라는 조직이 저한테 베풀어 준다. 뭐 그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길게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의 지적 능력도 생기고요. 또 경험적 능력도 생기거든요. 이 지적 능력과 경험적 능력이 합쳐지면 또 다른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베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경제를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매일경제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쌓였고 또한 제가 국밥집을 하면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죽도록 일해봤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한 눈도 뜨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저도 성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정이 대한민국 모두의 공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공정이 아니고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국이라는 민족이 더 융성하게 발전하지 않을까요?